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5일 수요일 시장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아침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신경 쓰이는 이슈는 미국의 증시 급락이었죠. 허나 이제 아침에 설명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어떤 충격파, 그 후폭풍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할 거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갭 하락이 나오면요. 그렇게 시작을 한 증시는 장중에 상해 증시 괜찮은 모습으로 어느 정도 반등해주고, 상해 증시도 당연히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위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하락 마감할 때는 0.61%, 마이너스 0.61%로 조금 떨어진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현재 미국 선물 한 0.5% 정도 상승해주는 반등 나와주는 모습으로 모습이 나와주면서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 그리고 받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기관계가 이런 외국인의 안 좋은 수급, 미국 증시에 급락이 있을 때마다 코스피 기관계의 방어가 있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그런 상황을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양매도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순매수로 나왔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시장이었고요. 미국 시장의 급락에 비하면 한국 시장은 보시다시피 코스피 마이너스 0.6, 코스닥 마이너스 0.10,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많이 회복을 해줬고, 시초 가격에 비해서 많이 회복을 해줬고, 애초에 시초가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어쨌든 간에 시장은 영향을 받았었고, 여러모로 체감상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워낙 정치 테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떤 투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락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정치 테마가 오늘 많이 움직여줬고요. 허나 어떤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좋아서 거래대금이 크고 굵직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를 위주로 해서 좀 시가총액이 작고 오르기 쉬운 그런 주식들 위주로 어떤 상승을 돌아가면서 쳐올리는 그런 식의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되는 주식은 우후죽순 많으나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거나 혹은 수익을 내기에 괜찮은 시장, 수익을 내기에 예측이 잘 되고 그런 시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순환매를 좀 주도적으로 순환매를 주특기로 하거나 혹은 다양한 주식을 우후죽순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정치 테마, 오늘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가 좀 우후죽순으로 상승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초단타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시장이 좋았겠죠. 허나 무조건 그런 이제 종목을 추격하지 않듯이 그런 시장 트렌드를 무조건적으로 추격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조건이
잘 맞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나한테 잘 맞는 조건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두기만 해도 길게 보면 시장에선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좀 본인과 안 맞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그런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나중에 꼭 화를 당하기 마련이고,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나중에 정말 위험하다는 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봐왔기 때문에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페이스, 자기만의 전략, 패턴, 마인드를 꼿꼿이 가지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정치 테마주가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시장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다른 개별주나 어떤 그런 거는 묻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일반적인 주식들에게는 투심이 좋지 않은 날이었고요. 정치 테마주만 유독 투심이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률은 거의 정치 테마주가 다 장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멘텀도 거의 정치 테마주가 다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죽순으로 오르는 주식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치고 나서 내가 고점에 물려버리면 어떤 그 다음 상승을 좀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야 이제 워낙 강세가 짙어졌고 그 여러 주식들이 우죽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리 살 거리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미리 예측이 가능했고, 그래서 미리 매수가 가능했고,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내 계좌에 현실적으로 수익으로 찍히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고 나서 이거 올랐네 하면서 너무 감정적으로 후회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최선의 대응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주식이 올랐으면 그다음 그 움직임을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그런 움직임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그거를 대비해 보는 거, 그게 가장 최선이지, 이거를 놓쳤다고 해서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치 테마가 오늘 같은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모멘텀을 더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한순간에 갑자기 확 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히 다른 섹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멘텀은 지속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우죽순으로 상승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인식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주식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관심주 하나 보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인물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관련주는 진양 패밀리들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진양화학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었고, 지금 오늘도 24%, 허나 진양산업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진양산업 시가총액 500억, 진양화학 시가총액 579억,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원래는 진양화학이 선두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양산업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진양산업이 상한가를 쳐주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장이 바뀌거나 후발주자가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 보이면 무조건적으로 테마가 끝났다기보다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예전에 철도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시가총액이 작거나 혹은 원래 후발주로 움직였었던, 혹은 부대장이나 혹은 쫄병주로 움직였었던 주식들이 갑자기 대장보다 더 큰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테마주들, 그러니까 뭐 항상 뭐 1대1로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랬죠. 이것도 일반 원칙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보통 테마주가 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일 뿐이지만 테마주를 볼 때 그런 측면은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은 아니고 진양화학, 그리고 진양폴리도 오늘 강했고요. 진양폴리도 움직임이 크진 않았는데 오늘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같이 올라줬고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원래 철도주인데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니고 그 대북주에서도, 대북철도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거래가 빠지는 그런 식으로 좀 소외가 잘 당하는 주식인데요. 지금 이트론도 이트론 오늘 오세훈 관련주로 움직였다고 지금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가능합니다. 원래 이제 철도주로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오세훈 관련주의 움직임이 더 큰 것 같고요. 왜냐면 정치 테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세훈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트론도 오세훈 관련주입니다만 거래가 적고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주식은 소외당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KPX 생명과학도 오세훈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이제 섹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오세훈 관련주로 이렇게 넣어 두시면은, 저번에 제가 그 한창재지랑 남선알미늄 처음에 거래해서 한송네오텍도 처음에 추천을 이때 해드렸었죠. 근데 그럴 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꼭 쓸모가 있으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선 주자별로 혹은 뭐 테마별로 항상 나오면 다 정리를 해드리죠.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두셨다면 지속적인 흐름 이제 단타 기회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단타 기회들, 그리고 어떤 중기적인 어떤 수익 기회들, 그런 것들 다 잘 정리가 돼 있으면 노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진짜 얼마 안 걸리잖아요. 특히 컴퓨터로 HTS로 하면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종목 정리 이렇게 섹터별로 딱 해두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종목을 보는 의미도 있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다음에 또 쓸모도 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특히 이낙연 관련주나 황교안 관련주는 실제로 몇 년 뒤에 대선이 왔을 때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는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 나중에 또 이 주식이 왜 움직였지? 라고 봤을 때 정리가 돼 있으면, 메모가 돼 있으면 바로바로 캐치하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보는 메모를 해라. 아마 기억은 못합니다.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은 못하지만 메모가 돼 있으면 바로바로 열어보고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월드, 그 다음 이월드는 이낙연 관련주로서 오늘 움직여줬는데, 이낙연 관련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좀 부분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이월드 같은 경우 이낙연 관련주로 원래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가 남선알미늄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대장주 자리를 좀 내밀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랜드 패션 자사주를 이제 이랜드 월드에 매각한다 라는 그런 자체적인 개별적인 그런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 움직여줬고요. 이낙연 관련주,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 호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야는 최근에 반기문 관련주로 움직인 모습이었죠. 지엔코, 일야와 지엔코 둘 다 반기문 관련주로 움직인 모습이었었는데 기억나시죠? 최근에 오늘도 정치 테마주의 어떤 그런 투심에 힘입어,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반기문 평화기념관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반기문 평화기념관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촉발이 돼서 오늘 이제 갑작스런 수급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급등을 이루어 줬고요. 정치 테마 분위기와 맞물려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관련해서는 THN과 세준과
구경 GNM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경 GNM 세중 오늘은 THN이 강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솔직히 정치인이나 정치 테마주 굉장히 많죠. 뭐 박원순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뭐 김부겸도 있고 유시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강한 쪽은 지금 원래는 황교안, 이낙연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쪽이 강하고 그쪽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세훈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오세훈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입당이라는 그런 재료 때문에 명분 때문에 강한 모습이었고 근데 특별히 명분이 없는 약한 이제 주자들, 약한 정치인들 위주의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수급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갑작스런 시장 분위기나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어떤 다른 테마가 치고 오르거나 혹은 다른 주도주가 좀 치고 오르게 되면은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한 놈이 먼저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요번도 이제 경험 삼아서 다음에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정치 테마는 그 정치 테마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도 대선 주자라는 그런 소규모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자의 소규모 카테고리가 더 괜찮은가, 어떤 카테고리를 거래할 것인가. 만약에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낙연, 황교안이 가장 강했으니까 그래서 이낙연, 황교안 위주로 거래를 해주고 오세훈이 강할 때는 오세훈, 이낙연, 황교안 위주로 거래를 해주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괜찮은 부분이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정치 테마 계속 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안 올 것 같지만 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이제 계속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도 꼭 쓸모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주식 거래하면서 정치 테마주와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특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한 자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유엔젤이 있었는데 유엔젤은 이제 유시민 관련주로 유시민 인맥주로 지금 언급이 되네요.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로 편입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유시민 관련주는 가장 이제 인상 깊은 게 보혜양조가 있죠. 보혜양조가 대표적이고요. 오늘 유엔젤도 같이 정리해 둡시다. 한국맥널티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때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황교안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황교안 관련주 중에서는 약간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줬고요.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후발주로 저번에도 언급을 드리고 거래를 같이 했었었죠. 한송네오텍 또 이제 후발주로서 좀 움직임을 보여준 모습이고 KTS도 황교안 관련주로 움직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승민 관련주에서는 대신정보통신 원래부터 유명했죠. 이때도 추천주로 한번 거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유승민 관련주였고 가장 좋은 게 지나고 나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욕심으로 대장주 다 먹고 후속주 다 먹고 상승하는 주식 내가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너무 복잡해지고요. 근데 이제 항상 테마주를 볼 때 대장주 위주로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 먹을 만큼 먹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대장주는 잘 안 죽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오릅니다. 당장에 안 오르더라도 또 오르고 이런 게 대장주기 때문에 후속주나 이런 것보다는 항상 대장주 쪽이 거래하기가 좋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 봤고요. 정치 테마주 너무 정치 테마주가 많아가지고 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영양가 없는 상승이 많으면 솔직히 조금 별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식으로 난잡한 흐름이 나오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다른 좋은 주식들이 많이 못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근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눈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장중에서도 눈이 좀 많이 갔고 또 분봉의 움직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거래대금도 괜찮게 터졌고요. 340억 터졌고요. 그리고 차트도 나쁘지 않고요. 최근 박스권 돌파해주는 흐름. 이때는 과매수 슈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잠깐 오랜만에 사각형 한번 써볼까요?
한 요 정도가 이제 거의 박스권이죠. 여기 잠깐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면 한 요 정도가 박스권인데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죠. 거래도 많이 나왔고요. 기간계에 매도가 많긴 한데 원래 이게 기간계 어떤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주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개인 수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서 개인 수급이 굉장히 많은 게 그 공시가 있었는데 고속도로 전기공사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북주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였죠? 도로죠. 네, 그래서 도로인데 이제 일진파워가 도로 관련한 전기공사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게 되면서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올리는 데 있어서도 뭐 그렇게 무리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그런 주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상당히 고배당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공시도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배당을 해주는 편. 물론 뭐 배당이라는 게 사실 주가의 변동성에 비하면 배당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형주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상승도 기대되고 배당도 좋은 그런 주식을 잡아서 장기 투자, 초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배당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나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는 맞죠. 당연히 호재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관련 이제 소식, 일진파워가 배당이 셉니다. 그래서 배당이랑 한국도로공사 수주로 인한 그 대북 도로 관련주로서의 편입 기대, 그래서 개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모습.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막 굉장히 너무 띄워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관심주로 좋은 주식이다 라고 일단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고 괜찮은 매수 타점이나 거래 기회가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질만한 개별 관심주는 일진파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할 만한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두시고, 시장 특성이 날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라던가 혹은 추천주라던가 뭐 대응이나 추천주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날마다 추천주를 주는 그런 행동은 사실상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전 양심상 얘기를 드리자면 다 전략이 다르고 시장 상황이 항상 다른 게 주식시장이고,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복합적인데 뭐 하루 한 종목 추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것 같고 비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진 않죠. 추천주를 드릴 때 하루에 여러 개가 나가기도 하고, 뭐 좋은 주식이 많으면 하루에 여러 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뭐 또 근데 매매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한 거 잡지 말고 매매를 많이 하고 싶더라도 제가 드린 관심주에서 잡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실제로 관심주 중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증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근데 괜히 엄한 거 잡거나, 왜냐면은 좀 이게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눈이나 관점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초보분들은 거의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과 안 좋은 주식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자신감이 있기 전까지는 경험을 쌓으시더라도 제가 드린 관심주에서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고수라고 할지라도 제가 드린 관심주 중에서 또 자기만의 판단으로, 본인만의 판단으로 또 하게 되면은 더 승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드린 관심주에서 보시고 거래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래하시는 뭐 매수 타점이라던가 이런 거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같이 추천주, 가이드 추천주 할 수 있게 같이 이제 클럽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잘 정리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다양한 그런 거 많이 올리겠고요. 나중에는 뭐 유튜브로 이것저것 많이 자료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 두시면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자료들을 잘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카페 활동, 카카오톡, 카톡방 참여 잘 해주시고,
이 정도 코멘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